네, 이제 좀 추위하고 몸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나왔을 때보다도 지금은 덜 춥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보다는 몸이 좀 덜 춥게 느껴지고, 기온은 분명히 어제보다 낮았는데 추위를 느끼는 강도가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라는 게 적응하게 돼 있나 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추워질 테니까 계속 적응하면서 일을 해야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화창하고 날씨 쌀쌀하고 옷을 좀 껴입고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껴입어서 안 추우면 다행이죠. 껴입고도 이렇게 막 추위를 탈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정말 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불 옆에가 있을 수도 없고 차처럼 히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쿠팡이나 배민이나 고기나 음식 배달을 하든 퀵을 하든 뭘 하든 이 배달이 일제시대에 6.25 때 작전명을 하라는 걸 전달하는 전령도 아니고 군량미를 보급하는 보급책도 아니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은 안 하잖아요. 내가 배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부분은 그냥 일을 하죠. 근데 내가 어떤 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재밌어지고 또 더 재밌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직원을 둔 회사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계속 발전하는 그런 회사가 될 텐데, 이 쿠팡은 좀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는데 미션에 관한 거였었어요. 미션이 11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시작을 하면 40분, 한 20분 정도는 콜이 쭉 주다가 전 8시쯤 나와서 일을 하니까 계속 뒷콜을 쭉 주다가 그 정도 되면 콜이 확 사라져요. 은근슬쩍 쓱 사라지고 한 10시 50분? 이때쯤 싼 콜을 줍니다. 그러면 그 콜을 가지고 뛰다 보면 11시 한 15분 이쯤 되죠. 콜을 개수는 11시부터 받은 콜을 개수로 쳐주는데 11시 15분까지 배달을 하다가 한 11시 20분쯤에나 이제 그 카운팅 되는 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 이미 20분은 까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판에 제가 59분, 1시까지면 12시 59분에 콜을 받은 것도 카운팅이 돼요. 그럼 뭐 12시 50분까지 콜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게 또 웃긴 게 근데 정말 그렇게는 또 안 들어와요. 40분 뭐 이렇게 받으면 1시가 쏙 넘어가는 그런 콜들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중에 한 40분 정도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한 수작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쿠팡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배민하면 되겠네, 요기하면 되겠네 이럴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플랫폼을 옮기더라도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이 돼요. 배민으로 바꿔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저도 고민 중입니다. 배민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민으로 가고 안 가고는 차후 문제인 거고, 지금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배달하는 사람과 플랫폼과 가게와 모든 박자들이 좀 맞아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팍팍 들고, 뭔가 좀 어려워. 뭐가 꼬이는 것 같고요. 나만 힘든 것 같고, 이제 사장님들은 사장님대로 아유 그냥 배달하는 게 낫다, 너희들만 배부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 돈벌이가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가 계속 안 맞아 가고 쿠팡 배민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만 하게 되고, 내가 배민에서 돈만 벌고 소비만 하는 사람이고, 소비는 투자자나 노동자나 다 마찬가지로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은 주주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제가 쿠팡에서 돈을 받아서 그냥 소비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쿠팡 주식을 산다고 치면
배달료를 싸게 줘야 되는 게 또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주들은 내 투자금이 돌아오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이익이 많이 남아야 내가 그만큼 배당을 받는 금액이 커지니까 당연히 배달료는 싸고 폭리를 취해야지만이 좋은 건데 또 그 배달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리까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쿠팡의 대주주들처럼 그래 많은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런 폭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배달비는 좀 올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죠. 일을 하면서 배달비가 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무리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도. 네, 저는 저녁 때 5시부터 7시까지가 저희 그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거죠. 직장에서 브레이크 타임 요즘에 다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5시부터 그 7시까지가 2시간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2시간 동안에는 식사를 한 후에 저만의 시간을 갖는데 뭐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 와 있는 때도 있고 없을 때가 대부분인데 그때는 샤워도 한번 하고 식사도 하고 좀 누워 있다가 편하게 하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늘은 나와서 바이크를 켜고 하니까 미션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7시에 나와서 그리고 또 제가 저녁 피크 타임 시간이 어쩌면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간대에 콜비가 더 올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는 콜을 안 타니까 웬만하면 핸드폰이랑 멀리 있으려고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 자꾸 핸드폰을 보게 돼서 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시간은 잘 안 보는데 또 그 시간에 콜을 타도 제가 5시 땡 하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5시 전에 들어올 때도 있고 물론 집에 들어오면 5시가 무조건 넘더라고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시간대부터 차가 많이 막혀요, 도로가. 그래서 콜을 타더라도 그리고 피크 타임이어도 그렇게 교통체증 감안해서 그 콜비를 올려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려니 그냥 집에서 좀 쉬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꼭 돈 버는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루틴으로 그냥 하죠. 오늘은 나와보니까 미션이 있더라고요. 깜짝 미션. 5콜에 10,000원. 이거는 그러니까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2시간 5콜에 10,000원이면 이거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먹으라고 주는 미션인 거죠. 오늘 뭐 덜 벌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개념인데 시동 걸고 나오고 하니까 한 7시 10분 됐고 콜을 받은 게 7시 한 20분 정도? 이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 1시간 10분 안에 한번 5콜 타볼까? 10,000원인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성공은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첫 콜을 너무 단 콜인데 이걸 안 받기가 좀 그랬어요. 6,300원이어서 이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일단 하나 받고 그걸 해결을 하고 가면서 내내 멀티콜 2콜을 30분 안에만 받으면 되니까 8시 30분 전에만 받으면 되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빨리 다녔습니다. 한 29분 됐을 때 멀티콜이 들어와라 했는데 결국에 안 들어와서 꽝이 되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미션을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타면 역시 사람이 급해지고 하지 말아야 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냥 치고 나가고 신호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위험하게 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션은 알면 평소대로 타다가 미션이 성공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돼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짧은 시간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 시간에 했다가 역시나 안 되는구나도 알았고 이게 1시간에 5콜은 무리구나 이걸 좀 알았습니다. 물론 멀티콜을 짧은 거리로 2개, 3개 주면 그냥 무조건 성공하는데 미션이 뿌려졌다는 거는 그만큼 거리도 멀고 수수료도 싸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괜히 2시간에 5콜을 해서 10,000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타시는 게 안전하고 저는 괜히 그렇게 탔다가 혹시라도 사고 나거나 신호 위반이나 이런 걸로 경찰에게 잡히면 괜히 그 10,000원 받겠다고 하다가 결국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콜도 없는 것도 둘째치고 일단 8시에 나와서 7시에 들어가는데 참나 요즘에 10만원 몰고 들어가기가 힘드네요. 일단 3,000원짜리 빼고 또 멀티콜 4,000원대 콜 빠지고
안 받다 보니까 또 콜사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들어갈 때 8만원 조금 넘게 벌고 들어갔는데 이거 완전히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콜을 탄 거죠. 진짜 이거 답답합니다. 요즘에 배민으로 진짜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수입이 안 되니까요. 예전에 아무거나 막 잡아 탈 때는 종로구에서도 끝나고 서대문에서도 끝나고 용산에서도 끝나고 막 이렇게 하긴 했어도 계속 뒷코를 연결해서 가니까 뭐 평창동으로 돌아서 서대문으로 갔다가 키로수는 엄청 타죠. 하루에 탈 수 있는 키로수는 아마 거의 꽉 채워서 다 타는데 들어가는 돈이 생기긴 해요. 기름값도 그렇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수입이 10단위를 계속 넘어가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좀 전에도 한성대 넘어가는 콜이어서 그것도 거절하고 4,700원, 4,400원 이런 멀티콜은 진짜 쓰레기 콜이니까 받을 수 없는 거고 그 콜 다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광진구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거절을 하니까 이게 확실히 이쪽에서 돈이 안 되네요. 점심 피크나 이럴 때는 종로구는 그래도 기본 단가가 좀 높아요. 물론 그 시간대에 배달하기가 만만치 않기는 해도 근데 이쪽은 피크 시간에도 그렇게 높은 단가의 콜비가 아니라서 헛웃음만 나는데 이렇게 벌어서는 혼자 먹고 살기도 빡빡한 실정이니까 이거 뭐 사무실을 차려도 현찮은 마당에 배달 대행을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제가 요즘처럼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살면서 있었나 싶은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합니다. 08년, 9년 아마 그때쯤이 이 시기 때와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금리가 일반 저축은행 금리가 제가 알기로 그냥 제가 저축을 했을 때 10%를 줬었으니까 그때 대출이 있으셨던 분들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렇게 참 어려우셨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요즘에 현금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예전에는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자기 돈을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특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투자를 받는데, 어쨌든 대출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요즘 시대에 진짜 어려운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제가 수입 활동을 하면 제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제 수입의 일부를 쓰게 됐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함께였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더 많이 해주게 되고, 총각이었을 때는 저를 위해서 쓰는 게 더 좋았고 행복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 엄마를 만났을 때는 저보다는 그 아이 엄마를 위해서, 우리 지금의 아이 엄마를 위해서 썼던 돈들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행복감을 느꼈고, 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성인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돈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건 안 아깝고, 부모님한테 뭘 해야 될 때는 내가 해야 될 거를 하고 나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서 보면 다 부모님 앞에서는 다 자식들은 다 불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아이들과 아이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걸 보는 게 저는 큰 낙이고 행복이더라고요. 이제는 라이딩도 무서워지는 거죠.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도 일하는데 힘들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세상에 돈 버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없거든요. 쉽지 않은 일을 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니까, 지내는 모습이 좋으니까 그게 힘든지 모르고 그렇게 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희 낙이니까요. 아이들 생기고 하면서 집은 하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집을 사는 행복, 그걸 위해서 우리 또 열심히 벌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집이 열심히 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과 함께 사야죠. 지분율로 따지면 은행의 지분이 더 많은 이런 상황으로 집을 대부분 저는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사게 됐는데, 그 집에서 잘 사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대출 이자가 커지다 보니까 그냥 모시고 사는 것 같아, 집을. 값 계속 오르고 또 오를 것 같아서 나만 없으니까 이거 나만 바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집이라고 하면 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홈, 하우스 두 개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다 집이긴 한데 홈 하면 그래도 좀 따뜻하고 그 공간에서 정을 놓고 포근함의 느낌인데 그때 당시에 살 때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서 산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다시 되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 가치로서의 집을 산 거죠. 하우스를 그냥 건물을 그냥 관리만 하다가 정도 없고 관리하다가 다시 되팔 것 같은 그런 집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콜이 없다 보니까 프리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짧은 파이 안에서 콜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콜의 개수가 너무 적어요.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구리, 남양주 지금 또 하나의 콜이 들어왔는데 벌레역까지 가야 되고 남양주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콜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면 벌써 지금 이게 4콜째인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렇다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배달콜을 계속 다 접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잡아서 들어오게 되면 서울 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뭐 계속 주기는 하는데 저야 계속 안 받죠. 계속 연속되니까 언제 받나 네가 언제 받을래 한번 본다는 식인지 엄청 계속 그쪽 방향만 주네요. 한번 저도 언제까지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낮에 콜 뛰는 걸 보면 뭐 쿠팡에는 쿠팡 이치 플러스가 있다고 치면 저희 프리로 뛰는 사람들은 뭐 프리로 뛴다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쿠팡 이치 퀵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거리가 배달 음식 하는 거리가 아니고 진짜 퀵 배달하는 그런 거리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어요. 절대 이걸 누가 픽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배차가 불가능한 이제 그런 콜들을 즉 퀵들이 받아서 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퀵 요금처럼 뭐 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화랑대역까지 나와서 지금 콜을 하나 받았는데 공릉동 가서 받아서 월계동 가야 되는 그런 콜 들어오고 뭐 계속 이런 콜이 들어오고 있죠. 장거리 콜이기보다는 진짜 딱 알맞는 표현이에요. 퀵. 몇 달 전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마약으로 잡혀가더니만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마약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하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이 찍는 드라마라든가 영화는 챙겨서 봤던 사람들인데 아쉽게도 다 마약으로 인해서 잘 나가고 있던 자기의 삶을 좀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그렇게 또 다 마약으로만 가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몇 달 전에 들어간 그 배우는 찍은 영화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마약을 한 것처럼 영화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마약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울증이고 그러니까 마약을 했겠지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우울증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식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잠이 안 온다거나 그리고 슬퍼지거나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울컥해지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우울감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진료를 받고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그 증상이 차츰차츰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무기력하다는 게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재미가 없는 사람들 뭘 해도 재미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자극적인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약이에요.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쾌락이 너무 극한되니까 마약의 힘을 빌려서 그 쾌락을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도 있고 인정도 받고 있고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그런 마약을 하겠냐고요.
다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것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 쾌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아침 8시에는 비가 올 것처럼 잔뜩 하늘이 시커멓게 흐리긴 했었는데 지금 빗방울이 굵어졌네요. 오늘도 비가 오는 날이라 길이 좀 미끄러울 것 같고, 비 오는 날이면 단가는 좀 좋아질 텐데 길이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500원 정도의 콜비였었는데 좀 올랐어요. 4,200원으로 지금 콜을 받았고요. 우천으로 인한 기본료 상승이 있다고 하는 앱상의 메시지가 떴고요. 크게 오른 느낌은 아니고 점차 오르겠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저번에도 그 비가 마지막으로 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적은 비가 아니에요.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길에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저도 시작을 하고요. 그런 안전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맑은 날에는 저는 아파트 단지 들어갈 때 웬만하면 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꺼려져요. 들어가는 게. 공간이 있으면 지상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미끄러운 게, 그래서 올라갔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쫓아오셨더라고요.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올라왔다고. 좀 미끄러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거는 그쪽 사정이지 왜 자꾸 단지 내 위로 올라오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길래, 또 그 어르신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맞는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비가 와서 미끄러운 건 우리 사정이지 단지 내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그분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누군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자꾸 그걸 못 막냐고. 그분 사정도 알겠는데 저희 사정도 그렇고, 제가 연세 많으신 분하고 다퉈봐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오토바이 타는 거를 약간 하대받는 느낌을 들 때가 있긴 있어요. 수수료는 아까보다 또 한 1,000원 정도 올라갔네요. 5,200원인데 좋은 수수료로 계속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이라는 게 뜻 있고, 그 일 자체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능력 자체가 자부심이 아닌가. 내가 이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리고 또 의사가 많은 직장들이 있고 직업이 있는데, 직업과 연관해서 자부심이 있고 없고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세상 사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이 생긴 거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긴 건데, 저도 그렇지만 사표를 가슴속에 안고 다니잖아요. 짜증나는 과장, 부장 욕하면서 이거 때려쳐야지 그러면서 항상 가슴속에 사표를 한 장씩 써서 다니면서 다닌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월급쟁이 일을 할 때 그것 자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의 가장으로서 그걸 지키고 내가 그걸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지 않고 참아서 계속 유지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자부심인 것 같아요. 나도 이 페달 일을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미끄러운 길을 달리면서 배달하는 일이 그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선택한 일인데 그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그 일을 쭉 하고 있고 이걸로 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 배달에 대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부심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천하고 귀한 직업은 따로 없다. 그냥 그 직업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귀하고 천한 거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그 직업의 가치가 아니고 그 직업의 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만큼의 보수를 받느냐 아니면 얼만큼 내가 벌어 들이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귀하고 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이제 조금 그쳤는데요. 비가 와서 그렇지 오랜만에 수입이 제가 저녁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10단위를 넘겼네요. 맨날 요즘에 3,000원짜리 빼고 멀티콜 4,000원대 콜 빼고 장거리 돌을 벗어나는 콜 빼고 하다 보면 뭐 8만원 할 때도 있고 7만원 할 때도 있고 했는데요. 오늘은 더블치기를 했네요. 들어갈 때 보니까 14만원 돈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배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뭐 4,000원대의 콜도 거의 없었고 다 몇백 원이라도 그 이상의 콜을 줬고 멀티콜 자체도 거의 다 5,000원이 넘는 그런 콜로 계속 D콜을 이어서 줬고 항상 평균적으로 있고 시간대에 죽는 시간대가 있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계속 죽는 시간 없이 D콜을 쭉 받아서 탔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뛰게 되면 20단위는 넘어갈 것 같고 확실히 비가 오고 하니까 잠깐 좋아졌는데 평균 단가가 좀 높아지니까 일할 맛은 좀 나네요. 비도 그치고 자정으로 돼 갈수록 멀어지네요. 거리가 수수료도 이제 많이 다운됐습니다. 6,800원인데 중화동에서 미아 사거리까지 가는 콜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비 왔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리와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하루 이틀 그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 수입이 평소보다 꽤 많아요. 계속 D콜을 계속 붙여서 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데 타면서 느끼는 게 수수료 단가도 괜찮았고 그리고 D콜은 계속 붙여줬고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이런 식의 수수료로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콜을 타는 맛이 나고 하는데 코로나 때 얘기를 또 하면 옛날 옛적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콜을 탈만 했죠. 하루에 뭐 30만원 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긴 했어도 한 달에 1,000만원을 벌 수 있었어요. 배달로. 그래서 괜찮은 수입을 갖고 있었고 얘기들이 많이 퍼져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배달 시장으로 나왔고 그러면서 그 콜들을 다 나눠 먹기를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왔고 다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콜량 줄고 배달하시는 분들 많고 하면 이렇게 됐는데 중화동에서 미아 사거리까지 멀긴 머네요. 한참을 달려와도 월계동 사거리인데 아이고 아직도 그냥 한참을 가야 되네요. 근데 이게 6,800원 지금 싸졌어요. 많이 싸졌어요. 아까보다. 비가 그치고 난 이후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저녁 먹고 나와서 일을 할 때보다 확실하게 기온이 더 떨어졌고 바람 쐬면서 이렇게 달리면 춥네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 일할 때는 좀 많이 있겠네요. 추워서 내일은 일하기가 좀 빡빡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